안녕하세요.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이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으로 독전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독전이라는 영화에 관해 들었다. 연예정보 프로였다. 보령 역을 맡은 진서연이라는 배우의 마약 중독자 연기가 압권이었다는 얘기다. 제대로 역할을 연기할 배우를 찾기 위해 분분소주했고 시나리오를 고칠 각오도 있었다. 는 후문이었다. 항해우주가 추천을 해서 진서연이 오디션을 통과했고 지독한 연기에 홍석천도 충격을 받았고 제대로 연기한 것에 후한 평가를 내렸다. 3개월간 다이어트를 해서 6kg을 감량했고 바싹 마른 몸매를 선보였고 실제 연기를 할 때에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 영화는 홍콩 영화 마약전쟁이라는 것을 리메이크한 작품이었다. 한동안 이들을 휩쓸었던 소재가 마약과 감옥 이야기였는데 오랜만에 우리의 마약 얘기를 볼 수 있었다.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 마약에 취해 해롱되는 모습 또는 조은호 팀장이 쇼크 상태에 빠지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장면 등은 보통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날짜를 주름 잡는 마약 조직망의 배우인물 이선생은 오랫동안 쫓아온 원호,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믿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마지막에 손톱 자국으로 팔자를 그리고 사망한다. 나중에 나오는 인물 브라이언이 이사 차성원분으로 나오는데 그의 반지가 팔자가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고는 건물의 폭발 사고였다. 그쪽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그의 반죽음 상태에 빠진 페인트회사 회장 이현우, 김성명군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곧바로 차를 몰고 경찰서 마약관을 찾는다. 원호는 그녀에게서 이 선생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그녀는 국밥을 시켜놓고 제일장으로 난 쇼커사를 경찰서에서 어처구니 없이 뛰어죽는다. 마약을 제조하던 공장에서 941생으로 살아남은 류준열 군은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죽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열한다. 그가 아끼던 개 진돗개라 한다. 그런데 이름은 라이카로 불렸다. 개도 심한 부상을 입고 동물병원에 입원한다. 락은 원호를 만나 이 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진해서 대팀장을 돕기로 한다. 특급 호텔에서 중국인 마약상 진하림, 김주혁 군을 만나 협상을 진행한다. 진하림은 그의 마약 중독 상태인 듯 개차반으로 행동한다. 총을 갖다 대기도 하고 누나를 담은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한다. 그의 부인 보령, 진서연도 한가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락을 희롱하기도 한다. 둘이 보는 가운데 진한 키스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같은 호텔 바로 아래층에서는 이 선생의 똘마니 박산창, 박혜순 분과 락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조진웅의 마약을 흡입하는 장면 또는 협상을 진행하는 속에서 긴장감이 흐른다. 마약 원료를 할인받아 해안의 마약 제조 공장으로 이동을 한다. 농한 안매가 마약을 조제해준다. 그의 트럭 한가득 원료를 가져갔는데 마약이 조제되어서는 007 가방 한 가방 정도 수준이었다. 농한 안매는 불에 타 죽은 락의 어머니를 위해 간단하게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게 해준다. 보령은 공장을 급습하고 브라이언 이사도 한몫한다. 태안 마약 제조 공장에서는 밤새도록 그 공장을 가동해서 마약을 조제한다.
그러던 중에 마약 공장을 급습한 조직원 등에 의해 마약반 형사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진할인과 조 팀장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최후의 순간에 락이 총을 발사해 진할인을 살해한다. 락은 브라이언 이사에게 혼쭐이 난다. 박선창도 안면 구타를 당해 만신창이가 된다. 재벌 화학그룹의 회장이던 이학성 회장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브라이언 이사는 용산역에 아지트를 만들고 그곳에 락을 초청한다. 조 팀장과 락은 브라이언과 한판 대결을 펼치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브라이언 리를 체포하는 것은 락이었다. 락은 그의 개와 엄마가 당한 것처럼 브라이언 리의 화염으로 화상을 입힌다. 락은 박선창의 손목을 절단해 브라이언 리에게 마약상과 일전을 불사한 조 팀장은 마약 경쟁에서 영웅으로 급부상한다. 이로써 막을 내리는가 싶다. 하얀 백설이 내린 길을 SUV 차량을 타고 조 팀장이 간다. 조 팀장은 라이카에게 칩을 심어두었다. 락이 개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를 추적해 간다. 백설이 온 세상을 덮은 가운데 외로운 집에 락은 개와 농아남매와 살고 있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조 팀장은 쓸쓸히 문을 열고 나온다. 원작인 마약 전쟁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시작은 한 마약 중독자가 차를 몰고 비틀비틀 운전하다 거리 대로변의 식당으로 돌진한다. 다음은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에 차가 이상이 생겨 물을 공급받기 위해 갓길로 가던 중에 김새를 눈치챈 마약반의 마약 중개사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진다. 마약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한 남자는 고생으로 살아남지만 자신의 아내와 처남 등이 화재로 사망한다. 그는 경찰과 공조하면서 마약 거래를 한다. 반장과 함께 마약상을 만나고 마약상 행세를 하기도 한다. 반장은 마약을 받아 흡입해서 경업을 취한다. 그런 물에서 거의 기타상한다. 락과 같은 역을 하는 이는 공장에 장역을 하고 몰래 카메라 식으로 공장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나 농아들은 비밀 통로로 의인이 빠져나간다. 비밀 통로를 또 간 것을 오해받아 혼쭐이 나기도 한다. 해안가에서 마약 협상을 벌이던 중에 애들을 운항시키는 실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거래는 결국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마약상과 경찰 간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시가전을 벌인다. 반장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마약상들의 조직원이 쏜 총에 죽고 만다. 그는 최후까지도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의 딸에게 수갑을 채우고 락과 같은 이의 발목에 수갑을 채워 범인의 조지를 막는다. 결국 경찰의 손에 잡히게 된 락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다. 중국 원작과 한국 독자는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느낌 면에서도 달랐다. 기묘한 마약 운반 장면 또는 총격전 등은 예전 대부 등에서 마피아를 흉내낸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보다 잔인하고 끔찍한 부분이 흥행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다.